좋아요, 구독. 통통 튀는 배종찬 소장님의 시각으로 알아볼 시간인데요. 배종찬 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중간선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초접전을 보이고 있는 중간선거입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고요. 최근 네. 공화당으로 판세가 기울었다고 하는데 이 판세를 좌우하는 가장 큰 요인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선거에서 중요한 기준이 뭐가 될까 생각을 해보면 한국 선거든 미국 선거든 간에 결국 먹고 사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적인 성향이 이 선거의 중요한 기준도 될 수 있어요. 진보냐 보수냐. 근데 뭐 미국에 특별하게 우리가 민주당, 공화당을 나눌 때 진보 보수로 나눈다 이게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특정한 정책이 있느냐? 대선 때는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우선 우리가 이 중간 선거의 개념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무슨 말씀이냐? 이게 미국 대통령 선거도 짝수회에 있고 올해가 짝수회죠.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고 난 이후에 짝수회 딱 중간 지점이에요. 2년 후에 있는 11월에 몇 번째 화요일? 첫 번째? 두 두 번째 화요일. 네. 두 번째 화요일이기 때문에 중간 선거가 있을 때마다 11월은 맞는데 날짜는 살짝 틀릴 수가 있죠. 네. 근데 이번에는 두 번째 화요일이 11월 8일이에요. 다음 주. 그러니까 이건 이때는 이제 하원 의원은 435명을 여러분들 이거 잘 들어두셔야 돼요. 435명이 다 바뀝니다. 다 바뀌어요. 네. 그리고 그럼 2년 임기라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상원은 3분의 1만 바뀌어. 그러니까 100명인데 3분의 1은 33명, 34명? 뭐야, 너 몇 명이야?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그냥 35명. 계산하기 어려우니까 35명이 바뀝니다. 자,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한 게 하원은 다 바뀌니까 누가 되느냐. 그다음에 상원은 35명이니까 이 35명 중에서 민주당이 몇 명, 공화당이 몇 명이냐에 따라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화면에 나올 텐데 지금 중간선거 판세인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거예요. 다 조사가 된 거야? 여론조사 결과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런 곳도 있고 아닌 곳도 있어요. 그런데 미국의 이 네이트 실버라고 하는 신호와 소음이라고 하는 저 같은 이제 이 데이터 분석을 하는 전문가예요. 데이터 분석 전문가인데 제가 한국에 그럼 네이트 실버래 그죠? 자, 그런데 이 네이트 실버가 세운 회사가 538이 뭐냐면 미국 대통령 선거의 선거 인단이 538이야. 여러분들이 이런 걸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 게 뭘 좀 내용을 알아야 분석이 가능하잖아요. 538이 미국 대통령을 뽑는 선거 인단이다. 네. 자, 미국 대통령은 각 주의 선거 인단으로 뽑히잖아요. 그죠? 네. 자, 여기서 이제 538에서 너무 TMI로 가나? 여기서 이제 세 명은 워싱턴 DC의 세 명이에요. 네. 이제 이 사람들이 대통령을 뽑는다면 지금 이제 이 하원 의원의 경우에는 지역구에 유권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다 집합을 해본 거예요. 예. 그러니까 435개의 지역에 다 이렇게 이제 해봤더니 미국은 그러니까 비례대표가 없어요. 우린 비례대표가 있죠. 그러니까 해봤더니 그래프 한번 더 보여주세요. 자, 이 판세를 봤더니 판세 그래프를 더 보여주세요. 판세 봤더니 네. 하원은 공화당 승리 확률이 민주당 승리 확률이 공화당 승리 확률이 네. 84%. 84%. 예, 미국이라서 또 한국하고 제가 둘 다 분석을 하니까 헷갈려. 84%니까 이 결과만 보면은 거의 지금 하원은 압승이네요. 공화당 쪽으로 가겠구나. 80%가 넘는다는 거는 우리가 이변이라 그래도 80%를 뒤엎기는 힘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도 사실은 한 석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비슷했더랬어. 그때는 왜냐하면 조금 바이든 대통령의 힘을 실어주자 이런 게 있었었고 또 하나 뭐냐면 최근에 한 두 달 전까지만 해도 미국의 낙태, 임신 중단법을 지지하는 데가 어디냐면 더불어민주당이에요. 그런데 이 대법원에서 이 임신 중단법, 이른바 로앤 웨이드법을 안 돼. 이제 낙태하면 안 돼. 이렇게 이제 보수적으로 가버리니까 민주당 지지층들이 결집을 했어요. 중간 선거는 우리가 결집을 해야지. 네. 그랬는데 복병이 나타났어. 그게 뭐예요? 인플레인가요? 이게 핵심입니다. 물가. 네. 그렇죠. 인플레하고 유가. 미국 사람들은 어디를 가더라도 차가 있어야 돼. 그렇죠.
미국의 심지어는 강아지도 차가 있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차가 있으려면은 차가 굴러가려면은 기름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기름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았는데 바이든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된 이후에 이 기름값이 몇 퍼센트로 올라간 줄 알아요? 60% 폭등을 했어.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좋은 점수를 딸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선거 판세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원도 지금 공화당 성리 그나마 상원은 조금 민주당이 희망을 가져볼 만한데 지금 중간선거일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상원마저도 공화당 가능성이 점차로 높아지고 있는데 얼마 전에 사건 하나 있었던 거 기억나요? 사건이 하나 있었죠. 어떤 사건이죠?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의장의 이 자택, 샌프란시스코 자택에 네. 이게 피브 49의 샌프란시스코의 그 항구 근처에 있는 피어 49 근처의 지역구가 있어요. 여기에 개안이 침입을 했네. 그러니까 낸시 펠로시가 없으니까 남편인 펠로시를 둔기로 내려쳤어요. 그러면 보통 이게 사고가 생기는 그럼 민주당을 저 사람 누구야?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제 그 개안이 트럼프 추종자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면서 약간 네. 선거 전략상 공화당의 이 핵책이 공화당의 이 추종자가 범죄를 저질렀다. 그럼 민주당 지지층들이 이럴 때 결집하잖아요. 그렇죠. 동정적으로 생겨. 그런데 이게 별로 그런 식으로 이슈가 해석이 안 안 된 거예요. 이슈가 네. 안 됐어.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개안이 낸시 펠로시의 남편을 둔기로 내리친 사람이 주는 영향은 좀 제한적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태로라면 우리가 다음 주 이 시간에도 분석을 하겠지만 민주당 아닌 공화당 쪽으로 판세가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네, 중간 선거가 이제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하원에서는 특히나 좀 공화당이 우세한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상원 또한 박빙이긴 하지만 이 민주당보다는 지금 공화당의 판세가 좀 가 있는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앞서 더불어민주당 아니고 민주당이겠죠. 네. 그렇죠. 중간 선거 결과에 따라서 또 2차 전지와 태양광 요즘 시세를 분출한 업종들인데 이 업종들이 또 제동이 걸릴 가능성 또한 제기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 양당 승리 시나리오별로 좀 국내 관련 업종에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자, 우선 결론을 말씀드리면 저는 적신호가 켜질 가능성이 높다. IRA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 이 법안과 관련되는 우리 사업이 2차 전지 그리고 반도체 바이오 쪽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이른바 친환경 이 탄소 중립과 관련된 업종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누구를? 미국 기업을. 그런데 우리도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고 그 공장이 완성되기 전에는 그래도 우리가 미국에 얼마나 기여를 해왔는데 우리 좀 신경 써달라 이야기를 했는데 방금 전에 판세 분석을 해드렸듯이 이렇게 이 공화당이 하원과 상원을 다 싹쓸이를 하게 되면은 자 공화당 생각하면 여러분들 트럼프 전 대통령 때 어떤 걸 생각하면 돼요? MAGA, 마가. MAGA 뭐예요? Make America Great Again. 이건 레이건 대통령 때부터의 공화당의 정책이에요. 무슨 이야기냐? 공화당은 미국 중심, 미국 우선이에요. 그런데 자 공화당이 하원과 상원을 다 싹쓸이했다. 그럼 한국 기업 신경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안 쓰죠. 네. 그러니까 지금의 시나리오 대로라면 상당히 우리 이 IRA 관련 기업들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아니 저도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좀 낙관적인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죠. 하지만 우리가 시장을 냉철하게 이 정세를 분석하면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자료를 많이 준비했는데 역시 서울경제가 다릅니다. 상원 격전지 지도를 좀 보여주세요. 지도를 보여주시면 이게 여러분들 이 중간 선거가 왜 중간에 있겠어요? 대통령의 이 평가 성격이 강해요. 중간 심판 성격이 강해요. 중간 평가인데 자, 이 지도에 여러분들 오른쪽 표현에 보면 펜실베이니아가 공화당이죠. 그다음에 조지아가 현재 상원 의원의 소속 정당이 민주당인데 지난 대선에서 이 펜실베이니아와 조지아를 뭐라고 얘기한다? 경합주라고 얘기하죠. 이 경합주에서 다 이겨버린 사람이 누구다? 바위를 든 사람이죠. 바이든.
예. 네.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대단한 사람이 대단해요. 미국 지금 최고령 대통령이에요. 그런데 지금 인기가 없어. 유가는 올라가. 지금 그러다 보니까 조지아주랑 펜실베니아주가 다 흔들흔들해요. 다 공화당 쪽으로 공화당이 이미 있는 주도 있고 공화당 쪽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은데 조지아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뭐가 있어요? 우리 현대차가 있잖아요. 기아차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IRA 이제 혜택을 봐야 되는데 그거를 대신 대변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조지아주의 상원 의원인데 이 사람이 떨어져 버리면 IRA 법에 대해서 우리를 대변해 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투자자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물론 2차 전지는 IRA 법이든 아니든 우리에겐 상당히 앞으로 장밋빛 전망이 있는 업종입니다. 반도체도 마찬가지. 근데 지금 랜드 가격도 많이 내려갔죠. 그리고 지금 반도체 이 비메모리 메모리 반도체는 지금 가격이 안 좋단 말이에요. 왜? 수요가 끊겼으니까. 컴퓨터를 자꾸 사대야 낸드 플래시도 그렇고 지금 메모리 반도체가 가격이 올라갈 텐데 우리 이런 수요 자체가 대폭 늘어나지 않다 보니까 그것이 우리 반도체 필라델피아 지수도 그렇고 그렇게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좀 확인을 꼭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현재 좀 공화당의 압승이 좀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중간 선거 이후에 공화당이 좀 상하원 모두 좀 승리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기업, 특히나 IRA 관련 기업이 좀 타격이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공화당이 미국 자국 우선주의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요. 현재 판세를 가르고 있는 것은 역시나 물가 인플레입니다. 그렇다면 공화당이 승기를 잡을 때에 유가와 또 인플레의 향방은 어떤 배경으로 작용하게 될까요? 이거 여러분들 다른 거 볼 필요 없습니다. 이제 증시는 공화당이 잡으면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유가는 어떻게 되겠어요?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이잖아요, 그죠? 트럼프 전 대통령 때 석유화학 기업이 좋았어, 안 좋았어? 좋았잖아요. 그랬군요. 그때 네. 셰일 석유 그리고 셰일 가스 막 한다고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공화당일 때는 여러분들 석유를 생각해요. 석유가 좋아. 경제도 좀 활성화돼요. 자, 굉장히 여러분들 중요한 지금 표를 하나 보실 필요가 있는데 우리 시간을 통해서도 전문가 분석을 통해서 지금 중간선거 이듬해 1분기 주식시장 수익률 지금 그 그래프를 우리가 좀 보시고 분석을 해야 되는데 무슨 이야기냐면 자, 20.5%까지 올라갔던 때가 1987년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선거는 1986년에 있었어. 1987년에 20.5까지 올라갔다면 누구 대통령이죠? 레이건. 레이건 공화당이에요. 그다음에 2019년 13.1까지 올라가죠. 우리가 보고 있는 표에서는 두 번째예요. 두 번째예요, 거의. 2019년 누구 때예요? 트럼프 때. 네. 공화당이잖아요. 왜? 공화당은 기업에 무한정의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잘 되니까 주가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석유화학 기업에 대해서도 기회를 준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석유화학 기업은 잘 될 수밖에 없다. 자, 그런데 이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공화당이 하원 상원을 다 차지하게 된다 그러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심각하게 되네요. 심각한 게 아니라 심각할 수도 있죠. 네. 왜? 우크라이나 지원을 못 해요. 지금까지 바이든 대통령이 바이든 행정부가 안보 관련 지원으로 우크라이나에 해준 게 약 한 26조 원. 지난 6월 15일에 또 수조 원을 해줬거든요. 근데 젤렌스키가 화를 내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왜 더 많이 안 해줘? 그런데 지금 그걸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지금 공화당이 하원과 또 상원을 싹쓸이 해버리면 이거 지원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왜? 트럼프 전 대통령 때 여러분 생각해보면 러시아랑 상당히 밀착 관계예요. 바이든 대통령은 아들인 헌터 바이든도 우크라이나를 돕는 일을 했었고 우크라이나와 친한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이에요. 그러면 공화당이 되면은 더 이상 이제는 전쟁 지원을 안 해줘 버리게 되면 그러면 이제 러시아의 세상이 되는 거예요. 더 사우디의 세상이 되는 거예요. 더 이란의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들 나라들이 감축을 해버리고 우리는 석유 패권을 가져가겠다. 석유 패권을 가져간다는 이야기는 석유값이 어떻게 되는 거죠? 유가는 올라갈 거예요.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네, 인플레와 유가의 향방에 대해서까지 알아봤고요. 또 연준이 계속해서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하는 소식이 전해졌고 그렇다면 좀 중간 선거 후에 연준의 금리 인상 기조는 어떻게 변화가 될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아셔야 될 것이 중간 선거 그러는데 중간 선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연준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 경제 방송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중선보다는 연준이야. 연준을 보셔야 돼요. 연준이 언제쯤 기준금리를 조정을 하느냐. 이걸 여러분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잘 알아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조금 3월이 아니라 내년 3월이 아니라 조금 더 일찍 1월 정도에는 조정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왜? 자, 하원과 상원을 공화당이 이겨버리게 되면 산타랠리를 조금 만끽하면서 뭐 우리가 원하는 만큼 만끽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산타랠리를 어느 정도 확보하면서 이것이 1월 달로 가게 되면 자, 제롬 파월 제가 흥미로운 질문 하나 드릴게요. 제롬 파월이 공화당이랑 가까운 사람이에요? 민주당이랑 가까운 사람이에요? 공화당이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이런 걸 알아야 돼요. 공화당 빙고. 네. 공화당이랑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 정부에서 연준 의장을 맡고 있죠. 그런데 하원 상원이 공화당이 돼버린다. 그러면 아니 파월 지금 경제 살려야 돼. 금리 자꾸 그렇게 테이퍼링 하지 마. 이렇게 돼버리면 파월도 그거를 외면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파월까지도 움직이게 되면은 이건 이제 어느 정도 기준금리의 조정 국면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 부분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액션을 할 타임은 1월 달에 조정 국면이 이루어진다고 본다면 여러분들이 그걸 포착하셔야 돼요. 언제쯤 우리가 이 기준금리가 조정되는 국면을 타고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중간 선거보다는 연준이 되는 겁니다. 좋아요, 구독.